이거 이제 생명보험, 화재보험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건데 원래 지금 파트에 이거 김리부장이 하는 건데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면 보험사가 생명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사 있고 화재보험사가 있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이걸 되게 몰라요. 이게 혼동되고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이 전혀 다르고 가끔 헷갈리는 게 막 손해보험사가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KB 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메리츠 화재보험 이런데 그냥 화재보험, 손해보험으로 끝나면 그냥 손해보험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예외적인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우체국, 뭐 새마을금고, 뭐 농협손해보험 막 이런 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화재사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고 약간 재산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공제회사 되게 다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 예를 들어 택시랑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사가 오나요? 아니면 택시회사가 오나요? 택시보험회사가 와요. 그게 택시 공제조합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곳들은 이제 금융감독원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이 있고 우체국 이런 것도 있으면 이쪽이 훨씬 안전해요. 보험료는 거기가 더 저렴하거든요. 실제로 거기가 더 저렴해. 조금 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 지급률이 전체 회사의 8배보다 많아요. 부지급률. 그러니까 돈 줄 때 되면 안 주는 게 많아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우체국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민사소송을 개인이 걸어야 돼요. 그 회사랑 본인 1이랑.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회사가 이기죠. 근데 일반 삼성화재에서 돈 안 준다 그러면은 어디다 걸 것 같아요? 협회. 이거는 금감원. 금감원에다가 삼성화재를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에서 연락을 해요. 너 혹시 이런 거 소비자랑 문제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화재에서 없는데요? 라고 하고 다시 지급을 해주거나 아 이건 소비자 잘못이요 라고 입증을 해요. 그랬더니 금감원이 아니야 DB손해보험은 줬어 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삼성화재가 아 그래요? 그럼 줄게요. 이렇게 해서 중재해주는 역할이 금감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회사가 아닌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그래서 저렴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보험은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받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 보험사가 얘랑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 2011년도 이전에.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교차 판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생명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삼성화재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냐? 얘도 얘를 공격하고 얘도 얘를 공격했어. 왜냐? 서로 판매할 수 없어. 교차 판매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풀렸어. 은행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이런 게 예전에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이런 거 다 판매를 바꿨어요. 풀어버렸어.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사 거 팔고 보험사도 화재보험사 거 팔고 화재사가 생명사 거 팔고 이게 허용이 돼. 두 가지. 그러다 이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 평균 연령 58세 이분들이 자격증 이거 새로운 거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죠. 집에 빨래 넣는 것도 너무 바쁜데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58세부터 이제 집안일하고 이런 비중이 더 편하고 많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보험사들은 자기네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두 개가 전혀 다른 회사고 주는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객들한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 보험사는 어떤 보험이 있는가. 누구나 거쳐가는 삶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은 뭘까요? 사고나 예측하지 못한 것들, 나를 위협하는 거,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걸 위험이라고 해요. 걸어가는데 여기 땅바닥이 꺼질 수 있어. 위험하네.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걸 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위험을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벼락이 내리는 거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뭐 공사장에 막 일을 하다가 나는 절대 위험에 안전하게 안전모드 쓰고 모든 걸 해야지 이런 데서 안 죽나요?
그러잖아요. 이 위험은 막을 수가 없는 걸 위험이라고 해요. 인간을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죽음. 뭐 이런 거 막을 수 없잖아. 근데 불확정적, 현재 기준으로 불확정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현재 사고가 날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 미래에 병이 걸릴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위험인 건데 이거는 확률적인 요소예요. 확률적인. 그럼 확정적으로 오는 위험은 두 가지. 저희가 현재 기준 사망하거나 미래 기준 오래 살거나. 근데 미래 기준에서 사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에 사망한다는 건 여러분 자살이에요. 자살. 미래에 본인이 그게 아니고 사람은 무조건 현재에 사망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죠. 그래서 이걸 확률로 보면 이거는 한 30%의 확률, 이거는 100%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을 막을 수는 없는데 보호하는 거죠. 보호. 좀 줄이는 거, 피해를 줄이는 거. 그래서 사고가 날지 상해보험, 병에 걸릴지 질병보험, 사망할지 종신보험, 오래 살지 연금보험, 이 보험사가 네 가지를 취급하고 있는 게 제일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률이고 여기는 확정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여기를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왼쪽. 앞에 거. 이 왼쪽을 더 준비를 많이 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왼쪽을 준비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만 준비해요. 그 왜 그럴까요? 병에 걸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위험인 거죠. 이게 차라리 나에게 더 위협적인 위험인 거죠. 또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손해보는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여기는 지금 확률이 몇 %죠? 30%, 30%. 요거는요? 100%. 몇 %? 그럼 손해를 어디는 보죠? 여기는 손해볼 수 있고 여기 못 보죠. 근데 여기다 돈을 왜 넣냐는 거예요. 또 조금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지역구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특성상. 근데 강남구 상담을 하잖아요. 강남구 사람들. 그러면 실비를 가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보험도 가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사망보험이나 노후, 이 상속세 아니면 연금만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좀 그래도 되나? 아 그래도 되죠. 암진단금 5천만 원 1억 받아서 뭐 합니까? 상속세 10억 내거나 노후에 20억 받거나 이게 낫죠. 그 제가 또 반대로 경기, 인천, 의정부, 포천, 안산, 뭐 안양 이런 데를 가 상담하잖아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위험한데 보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쪽을 엄청 많이 가입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부자가 됐어요? 사망보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져요. 왜? 확률에 또 목숨을 걸잖아요. 로또를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사는 이유기도 하고, 로또는 그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걸지 않아요. 재미삼아는 사지만 서민들은 로또 사면 막 꿈을 꾸잖아요. 근데 부자들 에휴 814만 분의 1에다 이걸 거느니 부동산이나 하나 사러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손해보험사의 영역은 이쪽이에요. 상해와 질병.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영역은 이쪽이에요. 사망과 노후. 그럼 보험료가 여기가 비싸겠어요? 여기가 비싸겠어요? 뒤쪽. 여기가 비싸. 왜? 여기는 100% 확률로 둘 중 하나를 줘. 여기는 3천만 원 내고 1억 받는 거고 여기도 3천만 원 내도 1억 이상 받아요. 여기는 3천만 원 내도 1천만 원 받을까 말까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이 비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게 생명보험은 너무 비싸, 손해보험은 저렴하니까. 아니 확률 때문에 다른 거야. 근데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에 이 보험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합쳐서. 왜냐? 자본력. 여러분들 1,000억 받아가지고 3,000억 고객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 가능하십니까? 아니. 이 사망보험금과 노후, 이 연금보험은 무조건 2배에서 3배 이상을 줘요. 받은 돈보다. 이게 영위하기가 힘든 사업이에요. 보험. 근데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자기 자본력과 투자 수익률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손해보험사랑은 다른 구조예요. 손해보험사는 자기가 받은 돈으로 나눠서 고객들과 나눠 쓰는 구조. 그래서 이 보험도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의 특성을 알고 비율적으로 잘 나눠서 3만 원 정도 내고 10만 원 정도 내고 6만 원 내면 20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해서 해야 손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인데 이 화재보험, 손해보험사들은 이 재물에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몸에다 드는 게 아니고
생명사는 사람에다 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건물 화재보험, 실비보험. 실비보험도 몸에 드는 것 같지만 영수증에 드는 거예요. 영수증. 영수증 안 내면 청구 안 돼요. 생명보험사는 사망하면 혹시 영수증 내나요? 영수증 안 내고 사망 진단서 냅니다. 사망. 안 걸리면요. 암 진단서 냅니다. 암 진단서. 영수증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다가 드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의 범주가 여기는 사고냐 질병이냐, 여기는 일반 사망이냐, 이 범주가 달라. 근데 일반 사망에는 사고, 질병, 자살, 타살, 돌연사, 의료사, 재해, 실종 다 들어가요. 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병원에 의료사고로 죽어요. 의료사고로 죽으면 이게 질병의 사고예요. 사고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그냥 자살입니다. 자살. 왜냐면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 작성하잖아요. 수술 중에 생긴 모든 일은 보호자 또는 본인이 책임져. 근데 내가 수술하는데 아버지가 동의서 작성한 거예요. 내가 죽었어. 그럼 누구 탓이야?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민사를 걸어 아빠가 아빠한테 거는 거예요. 나에게 걸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료사고는 못 이겨요. 성형외과에서 만약에 그 지방흡입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있어요. 의사에. 그 뉴스에. 지방흡입 누가 했어요? 내가. 본인이. 거기 수술동에서 뭐라고 썼어? 호흡, 의식이 잃을 수 있다고 써. 1% 미만의 부작용, 사망, 과다출혈, 죽을 수 있습니다. 서명 누구 거 돼 있지? 본인. 의사 거 안 돼 있어요. 고객 거 돼 있어요. 그럼 죽었어. 그럼 누구 탓? 본인.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로 안 들어갑니다. 의료사. 그리고 자살 당연한 거고, 타살은 사고야 질병이야. 이건 형사사고예요. 형사사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실종은 사고예요, 병이에요. 그냥 실종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범주가 완전 다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환급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1억을 가입했어요. 사고나 질병은. 그리고 확률이죠. 이거는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 이 유효성? 가입을 했어요. 고객이 1억을 가입해서 사고로 나한테 돈을 매달 20만 원씩 냈어. 갑자기 나한테 그런 거야. 낸 돈 돌려달라고. 그럼 내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주겠죠. 본인이 갑자기 자산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 자산하면 나 어차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돌려줄 돈이 확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살이 나오잖아. 근데 20만 원씩 이 사람 내고 있어요 유효성이. 근데 1억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산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1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20만 원 낸 돈이 적겠어요? 1억이 적겠어요? 20만 원. 낸 돈이. 그럼 낸 돈을 얘는 환급금을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편해요. 이 20살 남자가 1억을 가입한 거예요. 1억이 평생토록 1억이 있어요. 110살까지. 120살도 줘요. 내는 돈을 봤더니 한 3,2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1억 가입하는데 총 내는 돈의 누적이 보니까 20년간 3천만 원을 낸 거야. 죽으면 얼마 받아요? 1억. 1억. 1억에서 해지하려고 봤더니 3,200 낸 게 해지할거리 얼마예요? 3천 얼마. 시간 지나면 얼마 돼?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계속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가냐 이거. 줘야 되니까. 이자가 붙어서 뭐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금융감독원에서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책임준비금이라고 치면 종신보험을 주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의 책임을 준비시키는 금액을 한정한 금액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의 이자 방식이 몇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자율이 중요한 것보다 이 수명이 더 관계가 큰데 어쨌든 이 돈을 이 평균 수명에 맞춰서 맞춰줘요. 그래서 얘가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10억이면요. 10억까지 올라가. 5억이면 5억까지.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쨌든 얘를 받든 받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3천 내고 무조건 받는 거. 이게 금액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시면 어떻게 느끼냐면 3천억 냈는데 1조 받거나 해지해서 1조 받거나 그럼 이득이잖아.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중간에 해지해 주는 걸 가장 감사해요.
죽어서 받거나 마지막에 받거나를 원치 않고 중간에. 근데 고객은 그걸 또 원치 않지.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일반 상황이라고 이 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담보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은 누가 죽잖아. 그래서 이 환급금을 예전에는 투자가 안 됐는데 고정 이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펀드로 넣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변액보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일반 상황에 대한 것도 조금 이 해장급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있고 아까 오전파 때 배웠던, 그리고 여기는 정액보상, 정해진 X를 받는 형식이고 비례보상이 아닌데 중요한 게 여기다가도 실비를 가입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 근데 가입 안 하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 드는 게 나아. 손해보험사에 드는 게 훨씬 나아. 왜냐 아까 말했죠. 이 배상책임, 운전자보험 이런 거는 생명보험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어차피 여기다 넣어야 되죠. 넣을 때 실비보험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금액이 저렴해.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생명보험사에서 실손보험 판매 같이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다른 보험사에서 막 욕해 우리한테. 니네 그러지 좀 마. 우리끼리 치사하게 그러지 마.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배당 책임이랑 운전자보험, 이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이 손해보험사는 다 넣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는 처음에 직업을 가입하고 변경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택시운전 수혜라고 하면 보험료 올라가. 사무직해요 보험료 내려가. 운동선수예요 보험료 올라가. 용광로에서 뭐 해요 보험료 올라가. 막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청구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을 다 뱉어요. 회사에서 갈취해가. 생명보험사는 이 돈을 안 가져가요. 그냥 가입 시점에 직업으로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민이 직업이 많이 바뀌어요. 부자들이 직업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죽을 때까지 직업이 바뀔 확률. 하지만 일반인들은 직업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명보험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업이 바뀌기 전에 안정적일 때 가입해놓고 바뀌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후유장애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냥 한 상품 다 1억씩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게 있는데 암이 걸렸을 때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그건 옵션을 넣는 거고, 기본 면제되는 옵션이 뭐냐면 여기는 후유장애가 80% 이상 되면 보험료 면제를 해줘요. 이거는 여기는 50% 이상 하면 면제돼요. 한쪽 눈 실명되면 후유장애 몇 %인지 아세요? 10? 한쪽 눈 실명되면 50%. 그럼 보험료 내다가 면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사망보험금 막 월 20억, 월 20억입니다. 월 20만 원씩 막 내고 있어. 면제해줘요. 여기는 안 해줘. 여기 안 해줘. 80% 이상 하려면 어떻게 돼? 한쪽 눈 맞아 더. 왼쪽 눈 실명됐어. 그때 교통사고 딱 났는데 더 빠른 순간에 오른쪽 눈도 탁 실명돼가지고 두 쪽 눈 실명되면 보험료 면제받아.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게 비싸지만 옵션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여기 내시혈관이랑 수술비랑 입원비가 예전엔 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똑같아져서 옛날에 거의 똑같이 벤치마킹 했어. 오히려 여기가 더 좋아. 옛날에는 이쪽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쪽이 더 좋아. 근데 그거는 자본력 때문에. 우리 회사가 생명보험사 돈이 많으니까 얘네 회사를 막 다 뺏어왔어요. 얘네만 판매하던 되게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 얘네가 지금 짤짤이 완전 그냥 보험을 되게 작은 것들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이제 상속 증여 플랜 아예 안 하고 연금 판매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보험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해주면서 그 실제로 사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메리차즈예요. 메리차즈. 우리가 이제 교차 판매를 메리차즈를 하는데 메리차즈 보험료 한 38,000원에 가입했더니 여기 보니까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상해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고로 사망하면 돈을 받는 걸로. 이거는 보면은 환급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납입보험료 이렇게 쭉 돈을 내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됐어요. 근데 여기 해지 환급금을 보면 이따가 이 프로테이지가 1%, 10%, 20, 30, 20, 10, 16 전부 떨어지죠. 없어졌어요 환급금이. 이게 왜 없어질 것 같아요?
그쵸, 어렵죠. 돈을 막 내다가 중간에는 환급금이 있어요. 오히려 왜 있냐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 사람이 30살 남자 기준 5, 60살에 위험률이 높죠. 그때 해지한 다음에 회사는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빨리 해지시켜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7, 80대면 이 사람이 해지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죠. 뭐 환급금 다 가져가고 만기 되면 돈 아예 안 주는 거죠. 다 지켜준 거니까. 다 지켜줬잖아요, 보장. 자동차 보험도 1년 만기로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다시 돈 돌려줘요. 이것도 돈 내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그러다 다시 없어지는. 이 소멸성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 있는 보험도 있어요. 이거는 18만 원짜리 보험이네. 롯데손해보험에 18만 원짜리 보험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해나 이런 걸로 가입을 해놓으면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 환급이 아예 없다가 20년 내면 4,200 내고 5,000이에요. 더 많죠. 그러다 다시 5,500, 5,400개 올려다가 이 새끼 왜 해지 안 해? 이제 없애버려 다시. 다시 0이 됩니다. 100살이 되는 순간. 30살 남자 기준 가정한 거예요.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30살 남자가 딱 20년 쓰면 나이 50이죠. 그 안 걸릴 확률 뇌혈관질환 이게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때 5천만 원 줘도 회사는 남는 거예요, 돈을. 마치 여러분들한테 제가 4천만 원 빌렸다가 20년 뒤에 5천만 원 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씨, 맞아. 욕 엄청 먹습니다. 화폐 가치 떨어져서 물가도 올랐는데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 가져가면은 계속 두다가 나중에 없애버려. 그럼 죽으면은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거죠. 표에 남아 있잖아. 그리고 이런 애기들 현대해상 9대9 어린이 CI보 이거 제일 많이 판매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달에 3만 원, 7만 원 막 내도 결국에 얘도 환급금 있다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사망보험이 없는 곳에 확률이 없는 곳에 돈을 넣어놓으니까 환급금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내가 낸 소중한 돈을 안 아깝게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그냥 샘플이야, 샘플. 이거는 일반 샘플인데 사망보험도 1억을 가입했어요. 그 월보험료 2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저렴해졌어요. 이게 오히려 더 높을 때 금액을 한 거예요. 20만 원 20년 내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받으면 일단 손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특약을 여기 암진단 특약이 있으면 5년 갱신 있고 20년 나 100세 만기라서 갱신 비갱신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1,000만 원 있죠. 암진단 1,000만 원 받는데 보험료가 2,000원이에요. 대신에 5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암진단 1,000만 원 받는데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비갱신형도 있어요. 이건 얼마냐면 월보험료 3만 원이에요. 그럼 똑같은 1,000만 원 받는데 얘는 2,000원이면 얘는 3만 원이죠. 15배 이상 금액 차이 나죠. 여러분은 어떤 거 가입하실 거예요? 1,000만 원 받을 때. 안 오르는 3만 원, 오르는 2,000원. 오르는 2천. 반반. 이거 확률 정답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많이 적어요. 근데 보험은 들고 싶어. 그럼 위에 걸로. 월급이 많아. 그럼 아래 걸로. 이거는 뭐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 획일화가 되면 안 되고 본인의 여러 개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 1억 가입한 거예요. 그럼 월보험이 얼마 돼요? 만 원. 2만 원밖에 안 돼. 2만 원에다가 1억 받으면 나는 고맙다고 해요? 안 고맙다 해요? 고맙다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1억을 31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고맙다 하겠어요? 나쁘다 하겠어요? 뭐 물론 1억 받으면 나쁘다 하지 않겠지만 내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컨설팅 영역이야. 그래서 보험사가 잘못된 게 오르는 보험은 무조건 안 좋다 그러고 안 오르는 보험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야.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르는 보험 수수료랑 안 오르는 보험 수수료랑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오르는. 고객들이 혼동하는 게 오르는 보험이 수수료 많이 나올 거라 착각하거든요. 안 오르는 보험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한테. 왜 그러냐면 헬스장에서 정액권 끊죠. 정액권. 한 달째 끊는 게 헬스장이 이득이에요? 1년째 끊는 게 이득이에요? 1년째 끊는 게 이득이에요. 소비자는 왠지 1년째 끊으면 이득 같잖아. 할인받아서. 아니 실제로 오는 거 한 달도 안 돼. 그래서 이득이야. 미리 끊어놓는 정액제가 모든 업체에서는 유리한 거야.
그렇다고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으면 빨리 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특약 있죠, 이 특약. 이건 특약이라고 해요. 이건 주계약이라고, 이건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특약들은 이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 일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일반 상황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입원비, 수술비, 뇌혈관, 뇌출혈, 심경색, 암 이런 거죠. 이거 확률이에요, 확정이에요? 확률이죠. 확률은 돈이 안 쌓여요. 어떤 보험이든. 그래서 특약은 돈이 안 쌓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특약은 뭐냐면 장바구니로 담은 거예요. 담은 거 쭉. 그래서 이 특약을 여기다가 추가해 놓은 것들은 안 오릅니다. 그 환급금이 없고 주계약 있죠. 사망보험료. 얘만 쌓이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32만 원이에요. 22만 원과 특약 10만 원. 10만 원 없어진 거고 22만 원은 책임비로 쌓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뭐 보험을 잘 짜고 싶다면 사망을 넣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쭉 내다가 5천만 원 냈는데 여기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올라가는 이유는 사망보험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특약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계약 있죠. 이 주계약은 이 기본 사망보험 있죠. 이거는 돈을 빨리 내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돈 사망하면 받는 거죠. 얘는 빨리 내도 되고 늦게 내도 돼요. 오히려 빨리 내면 좋을 수 있어. 더 빨리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 특약들 있죠. 특약들은 확률이죠. 그럼 빨리 내는 게 낫겠어요? 느리게 내는 게 낫겠어요? 느리게 내는 게 훨씬 소비자한테는 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적게 길게 내는 게 좋고 이 아래 확률들은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짧게 빨리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보험이 평생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대, 30, 40, 50, 60, 70 이렇게 있으면 보험은 결혼 전에는 딱 기본형, 아기 때는 완전 조금, 성인 때는 조금 더, 결혼하면 갑자기 많이. 결혼하는데 왜 올려요? 사실 뭐 개차식. 결혼하면은 내가 아파. 그러면은 애한테 피해가 생기죠. 일을 못하니까. 또는 내가 죽어. 애한테 피해가 생기죠.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나 혼자의 리스크에서 가족의 리스크가 생겼죠. 올라가죠. 너 대비를. 이거 재무설계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차가지고 50 중반이 됐는데 애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이제 혼자 살게요라고 나갔어요. 그럼 보험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 그때는 많이 필요하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69세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일하다가 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어디 부딪혔는데 두 눈을 머셨어요. 두 눈이 머신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경제적 피해가 있을까요? 저희 자식들한테? 아니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 지금 아직 일 안 하고 계시거든요. 69세라서. 근데 아버지가 한 40대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힘들죠. 그래서 다 키워놓으면 사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이 60부터는 뭐가 많이 필요하면 생활비나 의료비, 병원비, 뭐 간병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이게 지금 생명보험사가 이 구조예요. 돈 열심히 살아생전에 많이 내다가 보장 다 받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환급금 쓸 수 있는 구조. 근데 손해보험사는 보험사를 또 쭉 가져가는데 환급금도 없죠. 위만 가득한 거죠, 위만. 근데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그림을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컨설팅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사에서 우리를 가끔 공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뭐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너 죽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해보면 돼요. 죽어서도 보장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그거는 네가 진짜 판매로만 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해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아 그거 죽으면 사망보험 그 뭐하러 판매해요? 30살한테 괜히 그 판매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 왜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설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없어서 못 파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맞아. 진짜 자격증 없어. 없는데 까시는 거 나쁜 거예요. 내가 프랑스 요리 자격증 없다고 프랑스 요리 지금 달팽이 요리 왜 하냐는 거 아니야. 이 양반아. 난 한식도 하고 프랑스도 하는데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재무설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 40, 50, 60 보험이 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30. 30이 제일 보험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30살에 다리 하나 잘린 거랑 60살에 다리 하나 잘린 거랑 누가 더 위험하니까? 30살. 보험은 경제적인 리스크 대비 상품이지 보장 자산이지 재테크 상품이 아니에요. 리스크 대비야, 리스크 대비. 이 리스크를 막는 거야. 이때가 제일 위험해. 그러면은 이 점점 보험을 줄여도 돼요, 나이가 되면. 60살에 만약에 제가 10억을 모았어요. 보험이 많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그 실버타운 들어가가지고 그냥 노곤노곤 사시다 가면 돼.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미래자산, 은퇴자산이에요. 이거는 은퇴자산은 30살이 많이 필요해요, 60살이 많이 필요해요. 노후자 60살. 준비는 몇 살에 할 수 있어요? 30살. 30살. 그래서 우리 30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30대는 은퇴자산 필요 없지만 보험을 많이 준비하면서 연금도 이때부터 준비해야 돼. 60대는 보험은 이제 안 내고 연금을 많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연금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험이 많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컨설팅 할 때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연금이 있으셨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보험료를 많이 내다가 좀 줄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연금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험이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짐 되기 싫으니까. 이게 그냥 지금 우리 최선의 플랜인데 우리가 만나는 20, 30대, 40대들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컨설팅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실비보험에 사망보험금, 장례식비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은퇴 자산은 조금씩. 처음에 연금 30씩 내다가 50씩 내다가 70씩 내다가 100씩 내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가입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30살에 보험가입해서 20년간 내는 거예요. 50살까지. 그럼 보장 언제까지 받아요? 90살. 아니면 평생. 50살에 보험가입한 거예요. 20년 내요. 90살까지 만약 보장받아 할게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보장을 누가 더 오래 받은 거예요? 30살에 가입한. 이 친구가 빨리 내고 오래 받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살에 가입하면 월 보면 15만원 20년 내는 거랑 월 보면 30만원을 20년 내는 거랑 누가 더 적게 낸 거예요? 30살. 이 친구가 적게 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내는 돈이 3,600만원에 60년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년간 7,200을 해서 40년간 보장받는 거예요. 누가 더 현명하게 사는 거냐는 거죠. 빨리. 그래서 보험은 이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게 라고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한다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20살, 25살 돼서 이제 공부할게 랑 똑같은 대답이야. 그럼 그때 의미가 있나요? 그때는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지금 30살 정도 되신 분들이 해죠. 예전에 했으면 좋았을 거 이제라도 할 거 이제 해 안 해? 이제 안 하잖아. 똑같아. 보험도 나중 되면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종신보험을 이렇게 딱 검색해보면 종신보험 딱 용어 해설 네이버에 검색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고객에게 책임준비금이 누적되고 해약환급금이 해당액도 증가해서 노후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쓰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 사망보험금을 쓸 수 있다. 아까 그 있죠. 사망하면 바로 지급되고 사망 안 하면 환급금. 그리고 약속한 증서로서 구입자에 대한 지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보험의 기능뿐 아니라 저축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보험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질문이 진짜 나와요. 만약에 미호성한테 제가 사망보험 1억 가입했어요.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망해.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 예금자금법. 네. 예금자금법이랑 이런 거랑 더 좋은 게 뭐냐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 판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험회사가 판매 중지라는 게 네이버에 가끔 나와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생명 종신보험 판매 중지, 연금보험만 판매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종신보험을 더 이상 가입해버리면 빚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가입을 잠깐 중단하고 연금만 판매를 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2배가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합병돼요. 합쳐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보험회사 가끔씩 중간에 합치는 거야. 우리 회사는 합친 케이스가 좀 전혀 다른 케이스.
신한생명보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원래 오렌지라이프, 아이인지라는 회사였는데 이게 저희가 평균 연령이 20대고 여기가 50대야. 그래서 합쳐버렸어.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이 30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수합병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합쳐진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하나 더 얘기해주면 그 프루덴셜 생명이나 이런 알리안츠 생명 이런 데 있죠. 보험회사 판매됐어요. 중국에다가. 얼마에 팔렸냐면 35억. 되게 싸죠.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아 알면 내가 샀었을 텐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 지금 프루덴셜 생명 딱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했을 텐데 35억이 왜 그러냐면 가진 돈이 예를 들면 한 5천억이에요. 사망보험은 줄게 500억이야. 그 회사는 500억으로 평가받아요. 왜냐 이 사람들 다 죽잖아. 유지를 하면 일단 줘야 되는 돈이야. 그럼 그거 빼고 자본력을 받고 상대가 상할 때 그거. 근데 만약에 내가 5천억이 있는 사람인데 저걸 확인 안 하고 사 바보죠.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그래서 그걸 빼고 삽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얼마에 팔렸냐면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 35억인데 4,500원. 4,500원? 저희가 2조 4천억. 저희가 2조 4천억에 신한에서 저희를 사갔어요. 왜 사갔냐면 저희는 2조 4천억을 줘도 이득이야. 사망보험 주고 빼도 2조 4천억이 남아있어. 그게 급이 비교가 되는. 일반적인 회사 30억짜리랑 우리 2조 4천억짜리랑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1억 있는데 제 통장이 지금 500원인 거 봤을 때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있고 나 500원 정도 있어. 그리고 저 혼자서 길을 지나갈 때 저를 어떤 생각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그 업계 현황이 그래.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 좀 보기 쉽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사망이 100%짜리 사망이라고 하면 이건 보험회사 기준이에요. 어떠한 조건 없어요. 사망시, 실종시 무조건 지급. 그 중에 한 70%는 질병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사고가 아닌 병으로. 대신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빼고 딱 순전히 병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10%가 재해 사망, 상해 사망, 교통 사망 있고 그 외의 사망이 10%. 그 외 사망이 뭐냐면 자살, 돌연사, 졸음운전 이런 거는 사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규명이 어려워. 예를 들면 쿠팡맨들이 TV에 가끔 나오죠. 40대 택배기사 돌연사. 이거 뭐예요? 사고예요, 병이에요? 사고 같죠? 교통사고 났어요? 졸음운전 했어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쿠팡맨 갑자기 집 나르다 죽은 건데? 과로사. 과로 누가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게 돌연사로 들어가요. 알 수가 없어. 심장이 60살, 70살, 100살까지 살 거였는데 너무 빨리 써서 죽은 거죠. 그래서 돌연사 같은 경우가 일반 사망에 들어가고 여기는 안 줍니다. 질병 사망을 안 줘요, 그 경우. 그럼 재해 사망, 상해 사망, 교통 사망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교통사고 사망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TV에 막 어제 경부고속도로 사망사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추돌 사고. 뉴스에는 확률이 높은 게 나오나요? 낮은 게 나오나요? 낮은 게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 건물에서 똥 싼다고 해서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출근길에 본네트 위에다 똥을 싼 거예요. 뉴스에 나오죠. 그 정도는 해야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거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돼 있지.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이 어제 시내 교통사망 사고 보면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찍혀있어요. 숫자에. 하루에 1~2명 죽는데 하루에 아무리 몇 명 죽는지 아세요? 800명. 하루에 800명이에요. 800명. 작년 통계청 자료. 비교가 돼요? 800명이랑 1명이랑 하루에.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암이 뉴스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장례식 뉴스만 보는 거야. 아, 오늘 또 800명 죽었네. 야 내일 또 700명 죽었어. 뭐야 또 800명 또 죽었어. 뉴스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만약에 내가 계약 내용을 봤더니 교통상해 사망 막 10억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쓰레기거든요. 이건 진짜 받기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그걸 위장해서 졸음운전 죽어버려. 그거 안 나와. 그럼 사고 진짜 내야 돼. 근데 내가
내가 안전하게 가다가 누군가 나를 박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 확률인데 내가 이상하게 가다가 박으면 또 누구가 실이야? 내가 또 내가 실이야.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사망의 종류가.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의 차이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이것도 사고 같고 이것도 사고 같죠. 근데 얘랑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얘는 조건이 두 가지. 어떤 조건이냐면 얘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연성, 의도하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나야 돼요. 외래성, 외부에 의해서 내가 저지르면 안 돼요. 급격성, 예측이 아예 불가능해야 돼요. 재해 상황은 뭐냐면 우연성과 외래성, 우연히 남에게.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이해해드릴게요.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제가 롯데월드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탁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넘어졌어요.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이거 둘 다 나온다, 이거 하나 나온다, 뭐 안 나온다. 어떤 거? 제 상황은 재해 상황? 상해 나온다. 안 나온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스케이트를 타러 갔네요. 그 우연히랑 외래성 중에 일단 외부적인 요인에 죽은 거예요. 미끄러워서. 우연성. 내가 예측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급격성이 안 맞아. 급격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예측이 단 1도 안 되고 갑자기 급진적으로 일어나야 돼. 예를 들면 여기가 땅이었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거. 10초 만에. 그래서 넘어져서 죽은 건 이해가 되는데 아이스링크장인 건 내가 알고 갔잖아. 이거 급격히 이루어진 현황이 아니고 사람은 육지에 사나요? 빙판 위에 사나요? 육지에 삽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갔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급격성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갑자기 이 사람 죽은 거 옆에 봤더니 뭐라냐면 미끄럼죽이라고 써있는 거야 심지어. 그럼 이거는 완벽한 빼박인 거예요. 급격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상해 사망은 안 주고 재해 사망은 주는데 이것도 많이 따지긴 하지. 안 줄 확률도 있어요. 고의가 있으면. 또는 제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피서를 갔다 온 거 이번에 공휴일 연휴 기간에. 그래서 물놀이를 한 거예요. 죽었어요. 뭘로 주냐 이거지. 일단 급격성이 안 맞아. 왜냐? 부산은 내가 예약해서 내가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박탈. 유연성과 외래성도 또 확인.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 지급해주는 확률이. 그래서 이걸 퀴즈로 낸 게 이런 거예요. 일반 사망, 재해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거를 이게 실제 있었던 사고잖아요. 다 우리나라에. 여기서 지금 이 사고 사망은 몇 개인가? 보험회사 인정해주는 사고 사망 몇 개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두 개?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예를 들면 연평도 사건에서 주민이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사고로는 인정이 안 돼. 왜냐? 연평도는 최전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국가예요? 아니면 평화 국가예요? 전쟁 국가. 전쟁 국가에서 총 맞아 죽은 거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아니면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률을 인지한 거죠. 돈 많은 사람들 막 부산까지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전쟁 날까봐. 최진실 이건 자살하신 거죠. 천안함 사태 이 사람 미사일 맞아서 죽었잖아요. 어뢰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수함 미사일이 달린 잠수함이 미사일 맞아 죽은 거는 예측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쿠아리움에 있는 잠수함 타고 미사일 맞은 게 아니라 미사일이 달려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 맞은 거예요. 같이 싸우는 도중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재해로는 인정이 돼요. 그냥 진짜 재해다. 근데 사고로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의료사고는 그냥 자살이에요. 자살. 쓰고 죽은 거니까. 쓰나미는 사고로 인정이 돼요. 이거는 천재지변인데 예측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맞아. 진짜 아무도 예측 못해요. 돌연사 그냥 일반 사망. 방사능 사망이면은 사고로 인정 안 된 거면 방사능 노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방사능 노출돼서 죽으면 사고로 인정 안 해줘요. 왜 거기서 사냐 이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사 갈 수 있잖아. 그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재해로도 인정되거나 병으로도 인정돼요. 왜냐? 식중독은 외부로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랑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식중독이 병이 아니라 사고로도 인정이 돼요. 둘 다 돼, 둘 다. 그 마지막 출산. 이게 제일 말이 많은 거. 출산 도중에서 죽으면 병 아니냐, 사고 아니냐. 근데 이거는 출산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살 판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치사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엄밀히 따지면 이건 내 마음이 슬픈 것과 사회적 보편적인 건 다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고객들이 있으면 24만 원 정도 보험을 내고 있어요. 여기 일반 사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죠. 여기 재해 상해 이런 식으로 뭐 사고 상황은 있네요. 여기 암 진단금 5천만 원 있어요. 입원비, 수술비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보험이 소멸일까요? 쌓일까요? 이거 소멸입니다. 사망이 없죠. 이렇게 해서 22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여기 사망보험 1억 있네요. 암 걸리면 8천 나오고 수술하면은 쭉 나와요. 얘는 환급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급금도 있고 얘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암이 안 걸린 거예요. 얘도 안 걸렸어요. 죽었어요, 자연상. 얘는 돈 받고 얘는 못 받죠. 얘는 손해가 나고 얘는 손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망을 같이 넣어놨을 때가 밸런스가 잘 맞아. 우리가 20, 30대, 40대가 사망보험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손해 안 보는 게 낫잖아요. 보험 들어서 실은 이유가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끔 이건 엄청 옛날 건데 손해보험사에서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적립금. 이 손해보험사 보면은 여기 보장보험료 99,000원, 적립보험료 15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25만원 이렇게 합쳐진 보험들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보험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보험업계에서 이거는 하도 많이 건드려서 이제 없어.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99,000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은 100% 소멸성이에요. 여기 15만원 적립금을 넣으면 환급률이 60%. 왜냐? 이거는 쌓이고 이건 없어지니까. 이건 되게 치사하게 보험을 든 거예요. 일반 사망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적금을 하나 같이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하기엔 쉬워. 잘 보세요. 99,000원 내시면 100번 소멸되고요. 25만원 내면 낸 돈 60% 돌려드립니다. 그럼 뭐 가입할 거예요? 25만원 가입한다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이 15만원 중에 2만원을 빼서 13만원만 20년간 저축을 해도 3,100만원이 원금이에요. 근데 환급금이 얼마냐? 2,600이야. 이거 15만원 중에 얼마 들어간 거야 대충? 한 11만원밖에 안 들어간 거야. 이거 돈 다 떼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험 들어있는 건 버려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는 직전 들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직전 3년 동안 이거 진짜 한 개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일단은 이렇게 600조 신한금융그룹 600조의 총 자산의 보유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저희 회사의 10%는 국민연금공단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회사가 일단 안전합니다. 저희 회사 망할 일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전체 회사 중에 자본력 1위. 제가 돈이 제일 많은 회사고 안정성.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유가 뭐냐면 월급 받으면 보험 설계 잘하고 남는 돈으로 투자, 펀드라든지 연금, 은퇴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 적게 내면서 상속 증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멀티 플랜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게 저희 보험사의 장점. 그 종신보험이 보험도 가입하고 투자도 하고 은퇴까지 세금 상속 증여 이거 다 할 수도 있는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첫 번째 거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딱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을 딱 이해하셔서